안녕하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화요일날 11시에 찾아뵙는 주주 코너입니다. 주민이 주인이라고도 아시죠? 저는 전재균 인사 올립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죠. 연말연시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는 연시는 내일이죠. 내일이 연시고요. 그래서 여기 연말이니까 하루로 따지면 석양 아니겠어요? 여기 석양이 질 때라는 시가 있는데, 우리 수원시 나풀거리는 찬란한 것들이라고요, 수원 시민들이 쓴 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차향님이 쓴 시인데요,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양이 질 때. 아버지 화투 속 팔광이다. 영락없이 붉은 보름달이 산마루에 걸렸다. 홀로 사는 오막살이에 우산 받쳐 쓴 손님이 찾아오려나. 하루 일진패 뜨던 그날처럼 검은 삼각산 모포 위 공산 명월만 떴다. 아버지 계신 그곳에서도 신선노름 운수점을 보시나. 불화하게 한 잔 술에 삶의 진력이 난 듯 벌건 혀를 내밀며 어제 같은 하루를 얼른 집어삼킨다. 어서 식구들 저녁 챙겨주라며 돌아선 어둠 너머 그늘 없는 따뜻한 서쪽이여라. 이런 시입니다. 야, 이거 정말이지. 석양이라는 단어를 봤지만 인생의 한 줄기를 읽는 듯한 그러한 시였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차향 선생님이 써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연말, 해가 지는 연말에 첫 번째 노래로 다섯 손가락,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이런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손가락,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듣고 왔습니다. 연말이니만큼 시대별로 한번 연말이는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나라 사정도 좀 정신없었는데요. 연말이니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약 한 70년대, 80년대에는 그 군사정권, 80년대에 군사정권이 있었고요. 내년 70년대에도 연결해 있었죠. 그때는 어땠을까요, 연말에? 제가 아는 한 80, 70년대, 80년대 이때는요, 배고픔의 서름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었어요. 그 배고픔이라는 게 정말 배고픈 거예요. 진짜 먹을 게 없어서 배고팠던 그런 50년대, 60년대 시절에 70년대, 80년대는 그걸 해소하기 위한 몸부림이었고 정말 기적 같은 일을 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따뜻함을 달래고 동무하기 위해서 뭐가 생겼냐면요, 망년회나 송년회를 치르는 일들이 많았는데 정말 엄청났습니다. 너도 한 잔, 나도 한 잔, 어깨동무 한 잔. 그래, 그랬어. 너 힘들었어. 너 수고했어. 그래, 나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래도 잘 이겨냈어. 이런 말들 하면서 가히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흥청망청, 술에 취해도 누구 하나 뭐라는 사람 없고 다 집에 데려다 주고 안부 묻고 했던 그 시절에도요, 사랑은 있었고 행복은 있었습니다. 비록 소박한 시민들이었지만 심야에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술에 취해 코를 고는 승객들을 쉽게 볼 수 있었지요. 그렇다 해서 보기 흉하기는 했지만 특별히 또 누가 나무래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으려니 했어요. 그때 시절에는. 그게 80년대입니다. 한번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는 연말, 이번에는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민혜경의 내 인생은 나의 것 듣겠습니다. 민혜경의
내 인생은 나의 것 듣고 왔습니다. 그 70년대, 80년대 시절에요. 그때 연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연말의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때는 쉬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쉬는 날 하루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특히 젊은이들의 데이트 날짜는요, 25일 날은 12월 25일 날은 쉬는 날이니까 24일 날 저녁부터 데이트하기가 그렇게 좋았던 거죠. 그런 것들이 포함된 크리스마스 이브부터의 연말까지의 그 성황된 마음들, 그 따뜻한 마음들을 가진 그런 기간이 연말이라고 하는 그 달에 뭉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요. 혹시 아시요? 기억나세요? 크리스마스 카드하고 실이요. 실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크리스마스 카드가 연합장이면서 동시에요. 연말연시를 축복하기 위한 시작의 스타트였어요. 그러니까 연말연시를 다가오는 즈음에 연합장과 크리스마스 카드를 받는다는 것은 행복이었고 주는 사람 또한 즐거움에 넘쳐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크리스마스 카드하고 시를 보내는 게 굉장히 이웃돕기 아시죠? 이웃돕기의 그 하나의 그 문화로 자리를 잡은 그런 시절이었고요. 그때는 크리스마스 카드하고 시를 보내지 않으면은 이상하리만큼 뭐가 허전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7, 80년대는 다른 일도 많이 있지만 역시 연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엄청난 마음이 들뜬 시간이었고 1년을 되돌아보는 시간만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것을 봉사로서 또는 내가 크리스마스 카드 연합장을 주고 받고 함으로써 삶의 기쁨을 그 안에 같이 행복을 누적시키는 그런 시간이었다. 이렇게 저는 봤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 변했죠. 요즘은 좀 변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 크리스마스 실과 연합장과 크리스마스 카드와 이런 것은요. 굉장한 행복이었고 그때의 문화였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들이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했다 생각됩니다. 노래 하나 더 듣겠습니다. 김종서의 지금은 알 수 없어 듣겠습니다. 김종서의 지금은 알 수 없어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요, 수원 공동체 라디오 FM 96.3에서 보내드리는 매주 화요일에 찾아뵙는 주민이 주인이다 코너입니다. 이 주민이 주인이다 코너를 단축해서 주주 코너라고 저희는 말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11시에 찾아뵙고 있고요. 저는 이름이 전재균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이렇습니다. 마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이런 거점을 중심으로 봉사하는 활동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민자치를 시작으로 지역사회 보장협의회, 새마을회, 부녀회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단체들이 활동하는 내역을 일부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방송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제안 내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수원시 같으면 세비톡톡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세비톡톡의 의견을 자유분방하게 낼 수 있는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채택되면 일정 부분 인센티브도 제공하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거기 제도에 올라온 의견이 올라온 내용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방송을 많이 해드리고 있고요. 더 나아가 시에서 1년간 시 정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시 정책을 내놓는 것도 있죠. 왜? 그런 것들도 저희가 1년 동안에 몇 차례에 걸쳐서 시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그런 코너도 갖고 있고요. 여러분들 시민들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라면 뭐든지 다 저희들이 주주 코너, 주민이 주인이다 코너에서 취급하고 있고 시사 프로그램으로 연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궁금증이 계시다면
저희 수원 공동체 라디오 FM 96.3으로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립니다면 이런 게 있어요. 역시 7, 80년대 얘기인데요. 그때 이제 그러면은 크리스마스 시일, 크리스마스 카드, 연하장 이거 엄청나게 팔리고 엄청나게 주고받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만 있었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스키장이 많지는 않았어요. 많지 않아서 대부분 어디를 많이 가냐면 지금은 기후 변화로 인해서 겨울에 얼음이 조금밖에 안 얼지만 그때 당시에는요 겨울이면 엄청나게 추웠습니다. 그래서 강가면 강가 아니면 뭐 어디 스케이트장 이런 것들을 일부러 어른들이 만들어 놓고요 어린이들을 유치를 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있는 엄마 아빠는요 무조건은요 아이들 손잡고 스케이트장이나 썰매장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야말로 이 썰매장과 스케이트장이요 얼마나 인산인해를 이룰 만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스케이트도 타고 썰매도 타고 그거 속에서 있었잖아요. 왜 아시죠? 오뎅 있잖아요. 오뎅. 따뜻한 오뎅. 썰매 타고 추워서 막 그럴 때 오뎅 한 입에 물면요. 그렇게 따뜻하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서민들의 모습들은요. 그런 속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그게 대세였어요. 사회적 문화가. 그래서 겨울이면 엄마 아빠 손잡고 썰매장 간다, 스케이트장 간다 이런 게요. 자연스럽고도 너무나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거였어요. 그게 그때가 언제냐고요? 최고의 포인트가 뭐냐면 연말연시였습니다. 이 연말연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단순히 연말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한 해를 어떻게 보냈냐고 하기보다는 연말에 가족들과 어떤 사연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했고 어떤 추억을 만들려고 노력했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 7, 80년대에는 역시 썰매와 스케이트장, 스키장도 일부 있었습니다만은 이 자리를 빼놓을 수가 없다. 이렇게 봐드리고요. 그때 손잡고 꽁꽁 얼던 손을 가슴에 파묻고 따뜻하게 아이의 손을 녹여주는 엄마의 모습, 아빠의 모습은요. 그야말로 천상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으리라 믿고요. 노래 하나 더 듣겠습니다. 김정민의 마지막 약속 듣고 오겠습니다. 김정민의 마지막 약속 듣고 왔습니다. 이 80년대, 90년대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요. 이것은 술문화인데요. 술문화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송년회 회식이었어요. 그래서 송년회 회식을 가면요. 갑자기 이 초청을 받아서 가는 사람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건배사를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건배사가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난감한 거죠. 부끄럽고 창피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런데 건배사를 또 하도록 옆에서 또 유인해주는 사회자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건배사 다양한 건배사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 건배사들은 뭐를 의미하냐면 결국은요. 소통과 축하의 의미를 하자는 것이죠. 즉 유대를 강화하자. 이게 목적이죠. 그런데 그게 연말연시에는 그렇게 술을 마시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축하해주고 인간미를 다지고 유대감을 형성하고 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 중요한 자리가 왜 중요하냐? 그런 유대감을 통해서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의 목표를 발전시키고 유지시키는 데 굉장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송년회였습니다. 그러니 송년회가 1년에 한 번 오니까 그냥 끝이다 이런 게 아니고요. 송년회를 통해서 새로운 1년을 준비하기에 충분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다. 기억나세요? 혹시 그때의 립세선 자리에 가면은 큰 얼음을 조각해 놓고 얼음이 녹으면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투명의 그 물방울을 보면서 우리는 자화자찬을 했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하는 새로운 도약을 의미했던 그런 시간들 말입니다. 저는 그게 기억이 생생한데요. 여기서
송년회 건배사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위하여 위로하고 웃고 여기서 끝까지 하는 것은요, 여기서 우리의 우정이나 이런 것들을 끝까지 가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잘 되길, 잘 살길, 잘 마시기자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쭉쭉 건강하게 쭉 행복하게 쭉 마시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가 있었죠. 오케이, 오늘 또 케이크처럼 달콤하게, 오케이, 오다리, 오색 찬란한 다리처럼 우리 다 잘 되자, 오다리 하면서 건배를 했던 이런 말들. 이때 사이다가 나왔습니다. 요즘 사이다 유행이라면서요, 단축어가. 이때 사이다가 나왔는데 뭔 얘기냐면, 사랑하며 이대로 다 함께 이거입니다. 사랑하며 이대로 다 함께를 사이다 이렇게 외치고 술을 마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한 시대적 그 하나의 문화였지 않냐 보지만, 그래도 이 문화는요, 지금까지도 회식 자리에 가면 없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걸로 봐서 이런 공동체 문화, 서로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문화는 더 많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노래 하나 더 듣겠습니다. 백지영의 내기의 캔디, 백지영의 내기의 캔디 듣고 왔습니다. 또 이 당시 그 연말연시 문화에는요,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요, 선물을 주고받는 중에 정말 좋은 선물이 뭐냐면요, 조그마한 카세트 있죠. 카세트 라디오, 카세트 테이프를 넣고 노래를 듣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선물의 1순위로 잡았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엄청났죠. 노래를 길거리에서 들을 수 없으니 카세트 테이프를 타가지고 이어폰을 꼽고 노래를 듣고 다니고 노래를 배우고 했던 시절. 그때 당시는 지금하고 AI 시대의 지금하고는 좀 설명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지만, 그때 당시는 이렇게 컴퓨터가 활성화되기 직전이었고, 또 주머니 속에 핸드폰이 없을 때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송이나 이런 걸 들으려면은 카세트 라디오가 거의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에서 엄청난 노력 끝에 카세트 테이프를 보급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일조를 했죠. 그때 당시의 문화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때의 그 생각을 하면서 한번 노래 하나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박지윤의 난 남자야 이런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박지윤의 난 남자야 듣고 왔습니다. 역시 그 연말연시 하면 그래도 이제 80년대를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문화의 황금기라고 할 만큼 80년대에 그 교차하는 문화라고 하는 것은 현 시대로 봤을 때를 보더라도 지금 연말연시 분위기하고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지금은 약간은 조용한 분위기, 가족과 함께하는 분위기 이런 것이었다면, 그때는 국가 전체이든 아니면 개별 사업장이든 아니면 소상공인이든 이런 문화들이 대학가를 중심으로 왕성하게 문화를 즐기고 또 문화를 창출해내는 시기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80년대와 90년대의 차이점은 명확한데요. 뭐냐면 90년대에는 80년대 386 시대를 지나서 90년대의 펜티엄 시대가 다가오는데, 90년대 펜티엄 시대에는 뭐가 달라있냐, 문화 자체가 완전히 컴퓨터하고 연결된 문화들이 새롭게 창출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밀레니엄 시대라고 하면서 새천년 시대라고 하면서 동시에 헤어스타일이 컬러로 바뀌고, 외계인이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는 외계인이 아니라 생활 속에 있는 외계인처럼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그런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게 역시 90년대였습니다. 그래서 90년대에는 무엇보다 만화도 있죠. 노본 만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고요. 더 나아가 이 90년대에는요, 사람들이 풍요를 즐길 줄 아는데, 그 풍요가 어떤 풍요냐면 가족과 내 주변의 관계에서의 풍요를 즐길 줄 아는 그런 문화라
대체되고 있는 변화의 시기를 가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80년대에 그 왕성한 사회문화, 새로운 문화들이 있었다고 하면 90년대는 90년대 나름대로 또 새로운 문화, 삼저 호황기라 그래가지고 좀 80년대, 7, 80년대 호황기에서 주춤하는 문화,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문화의 일대의 90년대 문화는 문화 황금기라 불릴 만큼을 지나서 IMF 이전까지 90년 IMF 이전까지의 그 상황을 본다면 새로운 문화가 창출되는 시기였다. 요때 뭐 우리나라도 뭐 신세대와 S세대가 구별되고 새로운 오렌지죽이 나오고 그러면서 한국의 아이돌 문화가 성장하는 그런 시기였다. 그래서 그런 문화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우리의 한국의 연말 문화가 새롭게 정착되는 시기였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시간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드십니까? 저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문화는 변화하게 되어 있는 거고 그 문화마다 우리나라의 독창적인 문화가 항상 창출되어 왔다는 데 있어서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서태지와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새로운 시대를 품어내는 문화의 상징성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새로운 문화에 창출되고 또한 잊혀지지 않는 문화들을 연결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노래 하나 더 듣겠습니다. 백지영의 그 여자 듣겠습니다. 백지영의 그 여자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요, 연말 특집으로 연말이라고 하는 그 특수성, 연말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가치를 놓고 연말 연시에 대해서 특집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FM 96.3MHz에서 보내드리는 매주 11시, 화요일날 11시에 찾아뵙는 주주 코너이고요. 저는 전재균입니다. 이어서 노래 하나 더 듣겠습니다. 민경훈의 아프니까 사랑이죠. 듣고 오겠습니다. 민경훈의 아프니까 사랑이죠.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이 방송은 수원 공동체 라디오 FM 90.3에서 보내드리는 주주 코너이고요. 전재균이가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특집으로 80년대의 그 왕성했던 문화, 연말 연시 문화와 90년대의 연말 연시 문화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연말 연시 문화가 어떻게 돼가죠? 조용하면서도 가족 안에서의 힘찬 내용들을 담는 가족 안에서의 그 연말 연시를 즐기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가족 아니라고 해서 그 연말 연시가 소홀히 되거나 미흡한 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연말이라고 하는 1년의 노고와 수고는 그야말로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들 자식들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기 위한 1년의 노력은 대단하다. 그러면서 올해 조금 부족한 것은 내년에 좀 채워 넣는 그런 연말연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노래 하나 듣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남진의 빈잔 듣겠습니다.